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봄 지금 시작합니다. 봄이 와도 박지훈에게는 계절이 없었다. 서울 서초구의 넓은 아파트. 한때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이 가득하던 그 공간이 지금은 낡은 시계 소리만 메아리치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지 3년이 지났다. 행정안 전부 차관까지 지낸 그였다.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이끌고 국가 예산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침 식사 메뉴 하나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훈아, 나와라.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랜 친구 이철수의 목소리는 늘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만큼은 진심이었다. 마지못해 나선 한남동의 작은 한식당. 철수는 맞은편에 한 여인을 데리고 앉아 있었다. 김수현 씨야. 내 처제 친구고 사정은 비슷해. 그 말이 전부였다. 더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김수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58세라 했지만 눈가의 잔잔한 주름 속에서도 단아함이 배어났다. 다만 그 눈빛 어딘가에 박지훈이 거울에서 매일 아침 마주치는 그것과 똑같은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떠 있었다. 저 눈을 안다. 두 사람은 처음 한 시간을 거의 말없이 보냈다. 철수 혼자 수다를 떨었고 된장찌개는 식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같은 어둠을 통과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 밥상 위에 조용히 깔려 있었다. 헤어질 무렵 주차장 앞에서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봄인데도 춥죠? 박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보였다.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3년 만에 누군가를 향해 건넨 첫 번째 온기였다. 두 사람의 황혼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했다. 양가 자식들 몇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예식장. 하지만 박지훈의 눈에는 오직 통로 끝에서 걸어오는 김수현만 보였다. 아이보리빛 드레스 수줍게 내리깐 눈, 그리고 살짝 떨리는 손끝.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 사실만으로 지훈의 가슴 한켠이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그 자리가 소리 없이 녹아내렸다. 신혼의 아침은 낯설도록 따뜻했다. 수연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된장국 끓이는 소리, 달걀 부치는 냄새, 그리고 가끔 흥얼거리는 콧노래.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지 않고 그 소리들을 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리였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소리. 집이 숨을 쉰다는 소리. 낮에 수연은 한없이 단아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졌다. 지훈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손길, 외출 전 현관에서 건네는 짧은 눈인사, 저녁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두는 섬세함. 그 모든 것이 지훈을 조금씩 그러나 깊이 적셨다. 그리고 밤이 오면 수연은 달라졌다. 처음엔 지훈도 조심스러웠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수연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한테도 이런 시간이 남아 있었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모든 망설임이 허물어졌다. 창밖에 달빛이 깔리던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서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이 빚어낸 깊이가 있었다. 젊음의 열기와는 다른 기다림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단단하고 뜨거운 온기였다. 지훈은 생각했다. 사랑이 다시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선명하게. 그 말이 증명해주듯 그의 것도 단단해졌다. 그녀의 봉우리도 단단해졌다. 그도 그녀도 서로의 따뜻한 온기에 그의 마음도 몸도 녹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줄이야. 뜨거운 불기운 같은 것이 몸 안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나 자극적이었다.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좀처럼 자극적인 것들에 끌리지 않는 지훈이었지만 그녀라면 지훈을 영원히 끌어당길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투심이 나는 여자였다. 새벽 2시 수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다. 지훈은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다. 슬픔이 아니었다. 고마움이었다. 살아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창문 너머로 봄밤의 별이 낮게 떠 있었다. 늦게 온 봄은 그래서 더 뜨거웠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다. 밤 11시. 욕실에서 나온 지우는 거실 불이 꺼져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수연이었다.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걱정 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아직은.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다. 낮에 된장국을 끓이던 그 목소리가, 밤에 그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우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 수연이 돌아서기 전에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심장만이 요란하게 뛰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사흘을. 균열은 우연히 더 깊어졌다. 수연이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러 나간 오후였다. 지우는 서재를 정리하다 책장 깊숙이 끼어있는 낯선 노트를 발견했다. 수연의 것이었다. 표지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꽂아두기엔 어색한 자리였다. 숨겨둔 것처럼. 펼치지 말자.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지훈의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그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 정도면 어렵지 않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넘겼다. 재산 구조 파악 완료. 서초 아파트 예금 자산 연금. 생각보다 많다. 아들놈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관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눈빛이 불편하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신사연 반장. 황혼의 봄. 1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2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